결론을 말씀드리면은 S타입 분들은 밥 대신에 밀가루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편의점에서 파는 봉지에 들어있는 그런 가루들은 이미 안 좋다라고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맛있으니까, 저렴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거는 원료명을 보시고 영양소 함량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먹을 게 못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EBM센터 허준호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강의를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미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밥 대신에 빵을 계속 먹어도 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밀가루가 맞는 분들은 평상시에 밀가루를 식사 대용으로 몇 끼니 드셔도 문제가 없다. 보통 이제 M타입 분들은 밀가루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가 될 거고, S타입 분들, 밀가루가 맞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식사를 하실 때 밥 대신에 밀가루 음식, 국수든 빵이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은 식사 대용이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간식으로 그런 밀가루 음식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S타입 분들은 뭐 국수가 됐던 칼국수가 됐던 뭐 수제비가 됐던 혹은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빵이 됐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EBM 실천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혹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리밥이든 콩밥이든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식사량이 조금 많아지거나 조금 덜 씹거나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보통 밥을 드실 때는 그래도 나름 샐러드나 채소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국수를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샐러드나 밑반찬을 아무래도 덜 드시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밀가루 음식은 드시되 다만 샐러드나 반찬들을 조금 더 잘 챙겨서 드시는 거, 이거를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보통 밀가루 하면은 보통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밀이라는 곡류를 갈아서 만들어진 게 밀가루고요. 반대로 쌀가루는 쌀을 갈아서 만들어진 게 쌀가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쌀가루는 괜찮고 밀가루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입으로 봤을 때는 밀가루든 쌀가루든 전혀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미보다 흰 쌀이 영양가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통밀보다 밀가루가 영양가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통밀이든 현미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통밀이든 현미는 일단 그 껍질이랑 배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식이섬유소든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것에 비해서 밀가루, 쌀가루가 좋지 않냐 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통밀이나 현미에 비해서 효과, 효능, 영양소가 조금 떨어질 뿐이다 라는 거죠. 쌀가루 하면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쌀눈이라고 있어요. 배아 부분인데, 이 쌀눈이 보통 그 쌀의 영양소의 50% 이상, 뭐 많게는 60% 이상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쌀눈쌀이라고도 하는데, 이 쌀눈을 제거하지 않은 쌀도 요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비슷하게 밀눈도 있거든요. 제품들 보시면은 밀눈만 따로 빼가지고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밀가루든 쌀가루든 그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밀가루가 좋을 수도 있고 쌀가루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가루, 쌀가루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뭐 장누수 증후군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장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밀가루든 뭐 쌀가루든 도정을 해가지고 곱게 빤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진 식품이다 보니까 애초에 장 상태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S타입 분들이다라고 하셔도 내가 평상시에 장이 좀 안 좋다 라고 하시면은 밀가루든 쌀가루든 도정을 해서 만든 것들은 당분간은 피해 주시고 3개월, 4개월 혹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갖고 계신 증상들이 좀 호전이 되시고 나서 그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받으실 때 밀가루, 글루텐 음식 끊어라, 그리고 자극적인 거 피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밀가루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밀가루 음식을 드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순수한 밀가루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글이나 그런 정말 순수한 통밀빵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개가 빵이나 라면이나 그런 갖은 원료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밀가루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글루텐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설탕부터 해가지고 그런 영향도 꽤 클 거예요. M타입 분들은 이제 밀가루를 드시지 말라고 하면은 밀가루를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게, 밀가루가 안 좋은 게 아니다. 다만 밀가루를 먹는 환자 본인의 몸 상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보니까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밀에서 껍질이랑 배알을 벗겨낸 밀 자체면 괜찮은데, 보통 그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밀가루들은 이 밀가루에서 한 번 더 과정이 거쳐집니다. 표백제는 아니지만 더 희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흔히 뭐 치킨이든 뭐 햄버거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밀가루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봉지에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은 이미 안 좋다라고 알고는 계실 거예요, 다들. 근데 맛있으니까, 저렴하니까,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거는, 그런 제품들을 뒤에 원료명을 보시고 영양소 함량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먹을 게 못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그런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밀가루도 문제지만 정제된 소금, 정제된 설탕, 정제된 액상과당, 그리고 나트륨,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겠죠. 너무 빵 하면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빵도 빵 나름이에요. 통밀 혹은 밀가루 자체로 만들어진 순수한 빵이면 괜찮지만, 보통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개가 계란, 버터, 마가린, 그리고 우유, 갖은 조미료, 합성 첨가물들이 첨가된 빵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밀가루를 조금 더 순수하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통밀빵이나 일반 그런 베이글 같은 빵들이 맛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혀는 민감하고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2, 3주 지나면은 이 혀에 있는 미뢰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니까 처음 2, 3주, 이게 한 달 정도만 딱 버티시고 실천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통밀빵, 베이글, 그 순수한 빵의 그 단맛을 느끼시면서 빵을 즐겨 드시면서도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S타입 분들은 밥 대신에 밀가루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그 밀가루는 순수하게 만들어진 국수, 칼국수, 뭐 수제비, 그 통밀로 만든 소금빵이든 베이글 같은 순수하게 만들어진 빵이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빵이 괜찮다라고 해서 빵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옳았구나 해서 빵을 더 즐겨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순수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빵이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요. 빵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그렇지만 포장이 예쁘고 비싸면은 좀 더 좋아 보이고 저렴하면 안 좋아 보이는 게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나 그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EBM에서 봤을 때 빵인데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우유, 뭐 건강한 계란이 들어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저렴하더라도 뭐 순수하게 밀가루만 가지고 만든 베이글이나 소금빵이나 그런 것들이 원료로 봤을 때는 S타입 분들이 드시기에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M타입 분들은 밀가루 자체가 안 되시기 때문에 M타입 분들이 빵을 드시고 싶어 하시다 보니 저희가 이제 쌀 가루를 100% 해서 만들어진 쌀빵도 있으니까, 너무 빵이 드시고 싶다 라고 하면은 유로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빵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쌀빵도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밥을 드시기 힘드신 분들, 아침에 바빠가지고 밥을 좀 챙겨 먹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쌀빵에다가 전날에 미리 샐러드나 과일 몇 가지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가볍게만 드셔도 괜찮으니까 안 드시는 것보단 좋아요. 밤 식빵이든 뭐 고구마 식빵이든 쌀 식빵이든 대용으로 대체해 주시면은 아마 충분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입에 실천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